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시는 걸 보니까 우리 애터미가 아주 일치월장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들으시고 결심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스폰서한테 물어봐.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스폰서가 해 그랬거든. 근데 하니까 잘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둘이 싸워. 니년이 허락해놨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근데 최종 결심은 자신이 해야 돼요. 자신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다 아시죠? 그분이 어렸을 때 구두를 맞추러 구두가게에 갔어. 근데 구두방 주인이 구두 끝을 뾰족하게 해줄까 둥그렇게 해줄까, 그 당시 두 개가 유행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레이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뾰족한 걸 하려고 보니까 둥그런 게 더 멋있는 것 같고, 둥그런 걸 하려고 보니까 뾰족한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저씨 내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하고 갔어.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어떤 걸 할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좋고, 이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좋고.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그래도 결정을 못하고 길을 가다가 그 구두방 아저씨를 만났어. 구두방 아저씨가 레이건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레이건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방 아저씨가 혀를 끌끌 사면서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해가지고 구두를 맞춰놨어. 레이건이 찾으러 갔더니 깜짝 놀랐어. 한쪽은 뾰족하게 한쪽은 둥그렇게 그렇게 만들어놨어. 결정을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구두방 아저씨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야,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란다. 요게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단호한 결정을 하기 시작했고,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하나가 됩니다. 왜? 그때 소련 공산주의, 동구 공산주의가 망해버려요. 완전히 대처하고 손잡고 코콤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공산권을 압박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박하면서 망해버립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스폰서에게 의견을 구할 수는 있지만 최종 결심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이득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방법입니다. 주인이 돼서 사는 방법이에요. 네, 자본, 생산성, 소득. 자, 우리가 사는 사회, 체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체제를 무슨 체제? 정치 체제, 사회 체제, 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있고 사회주의 체제가 있어요. 여기에 자본주의 체제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있고,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사회주의 체제. 우리는 무슨 체제예요?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본주의 체제라고. 요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본주의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있고 자본주의 통제 경제가 있어요. 자본주의 통제 경제는 전쟁 때 그렇게 합니다. 자본주의지만은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있지만은 전쟁 때는 정부가 통제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무슨 경제예요? 시장 경제. 정부가 너희들 오늘 홍천에 가라.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안 그러면 이장이 정부에서 홍천에 가랍니다. 오신 거 아니잖아요. 시장이 결정을 했어. 시장이, 마켓이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점을 쳐봅시다. 그래서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시장이 모든 걸 결정해요. 시장이.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여기 어르신 농사 지어 보셨죠, 옛날에? 밭에다 뭐 심어요? 옥수수 심어요? 왜 옥수수를 심어요? 옥수수를 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누가 결정해?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강원도에 보니까 소 많이 기르더라고요. 유구도 기르고 목장에. 그분이 왜 소를 길러? 소를 길러 파는 게 시장에서 가장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돼지를 기르는 게 좋다면 돼지 길러요. 그걸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 돼지 길러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자본주의인데 시장 경제니까 이거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아무도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레이건의 구두가 뾰족한지 둥근지 그건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미국은 전형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거든요. 자본주의 통제 경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임마 뭐 생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뺏지는 못해. 전시가 되면 통제 경제로 들어가요. 사회주의. 북한은 무슨 주의?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북한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북한 헌법에 공산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고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눠요. 그럼 사회주의가 뭐고 자본주의가 뭐냐? 자본주의,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을 내가 가질 수도 있다. 자본을 내가 가질 수도 있다. 사회주의는 뭐겠어요? 자본을 개인이 가질 수 없다. 누가 가져? 사회가 갖는다. 사회가 갖는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자,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 사니까 체제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뭘 가져야 산다는 거예요. 뭘 가져야? 자본을 가져야 돼. 자본을 가져야 산다고요. 자본을.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다운라인이 자기 조직이 큰 사람이 소득이 많아요? 작은 사람이 소득이 많아요? 큰 사람이 소득이 많죠? 그러면 자기 조직의 크기는 뭐예요? 그게 자본이에요. 그게 자본. 자, 이 자본이 뭐냐 하는 건데요. 자본이. 캐피탈, 이게 자본입니다. 자본. 원래 자본의 정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이렇게 정의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 공장이라든가 기계, 도구, 낫, 호미 이런 것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그 자본을 개인이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북한 헌법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 19조. 농기구, 불임짐승, 중소공장,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당신이 가질 수도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은 개인이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석군 부자, 천석군 부자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만석군 부자는 그 당시는 땅 한마지기에 쌀이 한 섬 났어요. 그래서 만마지기라는 얘기예요. 만마지기. 생산성이 낮으니까. 그러면 만석군 부자의 지주가 일했습니까? 일 안 해요. 왜? 자본에서 소득이 들어오니까 그래요. 자본에서. 근데 그 시대가 지나면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기업, 공장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지금 공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빌 게이츠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에요. 그렇죠? 그 공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세계 최고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존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부자는 지식을 가진 자야. 지식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정보와 지식을 가진 자. 다시 말하면 창조성을 가진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의 개념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자본의 개념도 자꾸 바뀐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공장도 뭐 물려받고
땅도 못 물려받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주식을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무슨 책을 베스트셀러를 써가지고 로얄티를 물려주신 것도 아니고 나는 이게 큰일 났구나. 큰일 난 게 아니고 다행히 이 시대에 태어나신 거 아주 다행이죠. 과거에는 그게 없으면요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부자들은 공장을 가졌거나 뭘 가졌거나 하지를 않아요. 전부 다른 자본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게으른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잘하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잘하겠어요? 그것도 분간 못하면 그건 또 아주 골치 아파요. 부지런한 사람이 라인 크기도 늘리고 단품을 팔아도 많이 팔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지런하다는 것은 곧 내 소득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소득은 이제 내 노동 시간과 내 자본의 함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함수예요. 그러면 부지런하다는 게 그게 자본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게 자본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잘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이 잘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야. 또 저는 교만하면서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은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조차도 교만한 놈은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입니다. 왜? 생산성이 높아져요. 높아져. 정직한 사람이 잘하겠어요? 부정직한 사람이 잘하겠어요? 정직한 사람이 잘해요. 그런 것들을 자본이라고 그런다고요. 자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부모가 물려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너는 게으르게 살아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지가 게으른 거지. 응? 아까 결단을 하는 사람과 결단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사람 누가 잘 되겠나 이 말이야. 결단을 하는 사람이 잘 돼요. 그러니까 결단 그 자체도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의 개념이 하도 넓기 때문에 오늘날 이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 그러면 빈곤에서 벗어나고 내 소득이 높아지려면은 내 노동력이라는 파워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아무도 내 노동력을 어디다 갖다 쓰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데 써요. 사회주의 통제 경제에서는 너는 어디 가서 뭐 해? 이렇게 결정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거 누가 결정해야 돼? 내가 결정해야 돼. 애터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내가 결정해야 돼. 거기서 나온 이득, 이것도 내가 갖는 거예요. 누가 안 줘요? 내가 갖는 거예요. 예, 자, 이거 봐요. 이분은 낫이라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표 펼 수 있습니다. 이거 생산성이 있어요. 이분은 트랙터하고 같은 노동력인데 트랙터하고 결합해서 일을 해요. 이분이 무장한 자본은 낫보다는 훨씬 자본 집약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이분보다 200배를 해. 200배. 생산성이 200배예요. 제가 듣기는 한 200배 된다고 그래. 그러면 나라는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 소득도 달라져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두 부분은 리어카라는 자본을 가지고 물건을 나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본입니다. 자본. 그냥 나르는 것은 노동뿐인데 리어카들은 자본을 가지면 훨씬 많은 짐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화물 트럭을 가지고 있어. 누가 더 생산성이 높을까 하는 것은 뻔하죠. 이게 자본의 개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량에 따라서 생산성이 다르고 소득이 달라져요. 그래서 애터미는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인데 상향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올라가게 돼서는 반드시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본 축적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자본 축적을 하려면 공부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개념이 현재 우리 사회에 일부를 공부라, 머리를 써서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는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로 study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영어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저걸 뭐라고 번역할 거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번역할 거냐. 이 스터디의 뜻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걸 염서, 리엔시라고 그러죠. 책을 읽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스터디를. 스터디에 책을 읽다는 뜻이 있죠. 번역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번역을 기가 막혀 있어. 벤교수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다. 참 번역하면 기가 막히게 했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걸 뭐라고? 공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걸 원래 공부는 요겁니다. 이바지하고 돕다. 요 공부라는 말은 성리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공부를 중국 발음으로 하면 쿵후가 돼요. 쿵후. 이소룡 아시나? 연세 드신 분은 아시죠? 이소룡. 그게 쿵후예요. 쿵후라는 게 뭐냐면 몸의 단련을 통해서 뭔가를 뛰어나게 달성하는 걸 쿵후라. 그런데 옛날 중국의 무술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소림사 권법을 보면 막 이렇게 하고 난리를 치다가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책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정신 훈련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공부는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책을 통해서 하는 뭐예요? 머리 공부. 내 마음을 수련하는 마음 공부. 그리고 직접 적을 만나면 쳐부숴야 되는 몸 공부. 요걸 성리학에서 공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휴밀리티, 겸손.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요 공부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겸손하다는 것은요,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그 반대예요. 나는 모르는 것이 없다. 적어도 내 상대방보다는 많이 안다. 이게 교만이에요. 어떻게 많이 알아요? 많이 모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에게 자동차 고치라고 해보세요. 고칩니까? 못 고쳐요.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의 제품, 애터미의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여기 초등학교 나오신 스폰서보다 더 몰라요. 그렇죠?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걸 스폰서에게 물어서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자본 축적을 하려면은요 반드시 겸손해야 돼. 그래서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불치하문, 아니 물자, 부끄러울 치자, 아래 하자, 물을 문자.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말라. 근데 이걸 직접 공자님이 실천을 하셨다고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전문가에게 물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전문가에게 물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우주공학 박사, 우주 박사라 하더라도 타단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스폰서보다 모른다. 그러면 물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분들은 애터미에 들어와서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겸손에 대해서 모두 한 말씀씩 하셨어요. 자, 오만한 자는 남들의 오만을 싫어한다.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자, 열등감을 거만과 오만으로 포장하면 열등감은 더욱 깊어진다. 그러니까 통상은 뭘 잘 모르는 사람이 열등감 오만해요. 아는 척 하려고 그래. 모르는 걸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면 자꾸 치부가 드러나요. 그건 모른다고 하면 돼. 저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요, 학생들이 느닷없는 질문을 해.
전라도 말로 뜬금없는 질문을 해. 그런데 몰라요. 모를 때 그걸 우물우물하거나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알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요. 근데 그걸 변명하고 말이야, 이 자식아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수를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자, 여기 겸손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덕이다. 예, 인도의 철학자 얘기. 겸손이 왜 현자들이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말이 많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게 쉬우면 이렇게 말 많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요. 자, 다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게 아주 진리예요. 빈 깡통이 시끄럽다. 깡통이 절반만 차면 제일 시끄럽답니다. 전혀 빈 것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근데 절반만 차면은 제일 시끄러워. 그러니까 헛똑똑이가 제일 시끄럽다 그 말이에요. 헛똑똑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조용해. 우리 119 소방대원한테 물었어요. 그 사고 났을 때 그 가장 먼저 구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조용하게 있는 사람을 먼저 구제한답니다. 시끄러운 놈은 그놈이 지금 떠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놔둬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놈은. 조용하게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수상하다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을 먼저 구한다. 뭔가 지금 뇌를 맞았거나 뭐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자본 축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건 잊지 마세요. 우선 쿨헤드, 이게 냉철한 이성이에요. 이게 머리 공부입니다. 뭐 알아야 되죠. 애터미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이건 처음부터 다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도 점점 알아가야 돼요. 제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기 파트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뭔가 시작해요. 머리. 그러나 머리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해요. 이게 가슴이야. 쿨 헤드가 있으면 웜 하트가 있어요. 따뜻한 마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파트너들과 동반 성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리고 내 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내가 절대로 소리를 끼치지 않겠다. 가게에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 이게요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익이에요. 그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따뜻해도 엉덩이에 껌 붙어 있으면요 돈이 10원도 안 생겨요. 계속 움직여요. 머리 공부가 덜 되고 가슴 공부가 덜 됐더라도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전거를 머리하고 가슴으로 타보세요. 배워집니까? 안 배워져요. 넘어지면서 몸으로 배우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자전거는 60이 돼도 탈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안 배워놓으면 못 타요. 자, 자본 축적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하면 우리는 소득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거 인정하시죠? 네. 내가 낫을 쓸 것인가 트랙터를 쓸 것인가. 나는 트랙터로 일하고 싶다. 그러면 트랙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 축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된다. 공부는 머리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몸 전체로 하는 거다. 전체. 도덕성, 정직성, 용기, 인내 하는 게 전부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본이에요. 그래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돼서 3년만 뛰시면은 여기 나중에 올라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3년 후에 나에게 스타마스타를 선물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나에게 미안하니까. 예, 모두 3년, 5년 후에 스타마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